한국어는 중국 변방의 언어입니다. 한국어는 일시적인 붐에 불과합니다. 제가 최근에 경험한 일 중 가장 충격적인 순간이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의 사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세계적인 명문 예일대학교 열린 강연에서 한국어의 미래에 대한 논쟁이 벌어졌고, 저는 그 자리에서 한국어의 위상을 새롭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 이름은 김하준입니다. 한국에서 태어나고 자라 현재 미국에서 유학 중인 대학생입니다. 처음 미국에 왔을 때 저는 한국인이라는 정체성을 크게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영어를 배우고 현지 문화에 적응하고 국제적인 시각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유학 생활이 길어질수록 한국에 대한 질문을 받을 일이 많아졌습니다. 한국어는 배우기 어려운 언어야? BTS 노래 가사는 무슨 뜻이야? 삼성이나 현대 같은 회사에서 일하려면 한국어를 배워야 해. 한국에 대해 잘 모르는 외국인들에게 한국의 언어와 문화가 점점 더 중요한 관심사가 되고 있다는 것을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학교 게시판에서 한 포스터를 발견했습니다. 미래 언어로서의 한국어. 포스터에는 예일대학교의 저명한 언어학 교수 데이비드 밀러 교수와 중국 베이징 대학교의 언어학 교수 장의 교수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한국어가 미래 언어라니? 저는 순간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한국어가 영어와 중국어 같은 언어들과 비교했을 때 정말 글로벌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까? 한국어는 우리에겐 당연한 모국어지만 외국인들이 배우기에는 쉽지 않은 언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몇 년 사이 한국어를 배우려는 사람들이 급증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강연에서는 도대체 어떤 이야기가 오갈까? 저는 더 생각할 것도 없이 강연장으로 향했습니다. 강연이 열리는 강당에 도착하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보통 언어학 관련 강연은 큰 관심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오늘은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수백 명의 학생들이 강연장을 가득 채우고 있었고 좌석이 부족해 벽에 기대에 서 있는 학생들도 보였습니다. 관심을 갖고 온 학생들의 국적도 다양했습니다. 미국인 학생들뿐만 아니라 중국, 일본, 유럽 출신의 유학생들도 눈에 띄었습니다. 몇몇 학생들은 노트북을 켜고 강연을 기록할 준비를 하고 있었고, 어떤 학생들은 한국어 교재를 손에 들고 있기도 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한국어에 관심을 가지고 있네. 저는 순간 뿌듯한 마음이 들었지만 동시에 궁금해졌습니다. 이들이 한국어를 배우려는 이유는 무엇일까? 정말 한국어가 세계적으로 중요한 언어가 될 수 있을까? 그때 무대 위로 두 명의 교수님이 등장했습니다. 무대 중앙에는 두 명의 교수님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두 학자의 만남은 시작부터 강한 긴장감을 형성했습니다. 첫 번째 연사는 장의 교수였습니다. 그는 중국 베이징 대학교에서 동아시아 언어학을 연구하며 중국어의 세계화를 주장해 온 학자입니다. 그는 중국 정부의 언어 정책 자문을 맡아왔고 중국어가 미래의 세계 언어가 될 것이라는 입장을 강하게 지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무대에 오르며 자신감 넘치는 태도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세계의 중심은 어디일까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는 청중들을 한 명씩 바라보며 미소를 짓더니 바로 중국입니다. 중국은 경제력, 인구 규모, 문화적 영향력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세계를 지배할 언어는 당연히 중국어가 될 것입니다. 그의 말에 몇몇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특히 중국인 유학생들 사이에서는 작은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장의 교수는 계속해서 강한 주장을 펼쳤습니다. 한국어는 중국 문화의 변방에서 파생된 언어에 불과합니다. 한글 역시 한자를 쉽게 읽기 위해 만들어진 문자일 뿐입니다. 역사적으로도 한국은 중국 문명의 일부였습니다. 저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이곳이 미국의 대학 강연장이 아니라 중국 관영 매체의 토론회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주변을 둘러보니 일부 학생들은 장의 교수의 주장에 수긍하는 듯 보였습니다. 역시 중국어가 글로벌 언어가 아닐까라는 속삭임도 들려왔습니다. 그때 예일대학교의 데이비드 밀러 교수가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그는 한국어 및 동아시아 언어를 연구하는 세계적인 학자이며 최근에는 한국어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언어가 될 것이라는 주장을 펼치며 주목을 받고 있었습니다. 밀러 교수는 차분한 표정으로 장 교수의 주장을 듣고 있다가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강연장에 다시 한번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학생들의 시선이 밀러 교수에게 집중되었습니다. 그는 침착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중국어가 중요한 언어라는 사실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미래의 글로벌 언어가 중국어가 될 것이라는 주장에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현대 세계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한 인구수나 경제력이 아닙니다. 혁신과 문화적 영향력이 미래를 결정합니다. 밀러 교수는 천천히 학생들을 둘러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혁신과 문화적 영향력의 중심에는 지금 한국이 있습니다. 그의 말이 끝나자 강연장에는 웅성거림이 퍼졌습니다. 저 역시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어가 미래의 언어가 될 수 있을까? 과연 밀러 교수님은 장의 교수님의 강한 주장을 어떻게 반박할 것인가? 이제 본격적인 토론이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장의 교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세계의 중심은 중국입니다. 여러분, 경제력, 인구 규모, 문화적 영향력을 고려해 보십시오.
미래를 이끌어갈 국가는 단 하나, 바로 중국입니다. 그리고 글로벌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언어는 당연히 중국어가 될 것입니다. 장 교수는 최근 중국에서 개발된 인공지능 모델 딥시크를 언급하며 중국이 이제 AI와 첨단 기술을 주도하는 세계적인 당국이 되었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선언했습니다. 중국은 이제 AI 혁명을 이끌고 있으며 세계 경제의 중심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한국을 포함한 다른 아시아 국가들은 여전히 중국에 경제적으로 의존하고 있습니다. 한국어를 배우는 것은 개인적인 취미일 수 있지만 진정한 글로벌 언어는 중국어입니다. 그의 발언이 끝나자 강연장을 가득 채운 학생들 사이에서 작은 동조의 움직임이 보였습니다. 몇몇 학생들은 메모를 하며 고개를 끄덕였고 일부는 스마트폰을 꺼내 중국 경제 성장률과 관련된 기사를 검색하는 듯 보였습니다. 역시 중국어가 미래 언어가 아닐까? 한국어는 K-팝 덕분에 인기가 있을 뿐이지 결국 경제적으로 중요한 언어는 중국어잖아. 이런 속삭임들이 여기저기서 들려왔습니다. 저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물론 중국이 강대국이라는 사실을 부정할 수는 없지만 한국어가 단순히 변방의 언어라고? 한국이 중국에 경제적으로 의존하고 있다고? 그 순간 예일대의 데이비드 밀러 교수가 미소를 지으며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강연장에 조용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밀러 교수는 차분하지만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미래는 한국어를 아는 사람들이 주도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국어는 단순한 외국어가 아니라 강력한 글로벌 경쟁력이기 때문입니다. 학생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커졌고 저 역시 긴장했습니다. 밀러 교수는 잠시 말을 멈추고 학생들의 반응을 살폈습니다. 그는 천천히 걸음을 옮기며 다시 말을 이어갔습니다. AI, 반도체, IT, 그리고 K컬처의 폭발적인 확산 속에서 한국어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더욱 집중하는 듯 보였습니다. 예를 들어 전 세계 AI 연구의 선두주자인 한국 기업들은 자체적인 한국어 데이터셋을 활용하여 연구를 주도하고 있으며 이는 글로벌 AI 개발의 핵심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반도체 산업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반도체 설계와 제조의 선두주자인 한국 기업에서 일하려면 한국어를 아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밀러 교수의 말이 끝나자 일부 학생들의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몇몇 학생들은 빠르게 노트에 필기를 하기 시작했고 다른 학생들은 스마트폰으로 한국 반도체 시장을 검색하고 있었습니다. 한 학생이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교수님, 한국어가 AI와 IT 분야에서 중요한 이유는 정확히 무엇인가요? 밀러 교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세계 AI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데이터입니다. 그리고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정제된 AI 훈련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한국어 기반 AI 모델은 현재 글로벌 기술 개발에 있어 필수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 역시 한국어가 AI 연구에서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밀러 교수는 학생들의 집중도가 높아진 것을 확인한 후 이번에는 한국의 문화적 영향력에 대해 언급하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기술적 우위를 넘어 한류와 K컬처는 한국어의 가치를 세계적으로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이제는 한국 드라마와 음악을 배우기 위해 전 세계 젊은이들이 한국어를 배우고 있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유행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장의 교수는 콧방귀를 뀌며 반박했습니다. 그것은 일시적인 현상일 뿐입니다. 진정한 글로벌 언어는 여전히 중국어입니다. 그러나 밀러 교수는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다시 한번 반격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세계적인 기업들이 한국어 교육을 확대하고 있을까요? 왜 세계의 젊은이들이 K컬처를 배우기 위해 한국어를 익히고 있을까요? 단순한 유행이 아닙니다. 이것은 세계적인 흐름입니다. 한국어를 배우는 것은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미래를 준비하는 필수 조건이 되고 있습니다. 그의 말이 끝나자 강연장은 조용해졌습니다. 학생들은 서로의 의견을 주고받으며 계속해서 토론을 이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몇몇 학생들은 스마트폰을 꺼내 한국어 학습 앱을 검색하고 있었습니다. 한 학생은 옆 친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 들렸습니다. 한국어를 배워야 할 이유가 점점 더 명확해지는 것 같아. 이 강연을 듣기 전까지만 해도 저는 한국어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언어가 될 수 있을까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중국의 변방이 아니라 한국어는 미래를 여는 열쇠가 될 것이다. 강연장의 공기가 점점 더 무거워지고 있었습니다. 장의 교수와 밀러 교수의 논쟁은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학생들은 숨죽이며 두 교수의 대화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장의 교수는 여전히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K컬처가 인기가 있는 것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한국어의 장기적인 미래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강연장에 있던 몇몇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장의 교수는 잠시 학생들의 반응을 살핀 뒤 다시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유행은 지나가기 마련입니다. 결국 남는 것은 경제력입니다.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은 한국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며
국제 비즈니스에서 중요한 언어는 여전히 중국어입니다. 따라서 한국어는 일시적인 붐에 불과할 가능성이 큽니다. 저는 순간 불쾌함을 느꼈습니다. 한국어가 단순한 유행일 뿐이라니? 그러나 장웨이 교수의 논리가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실 저조차도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한국어를 배우는 외국인이 얼마나 될까라는 생각을 했으니까요. 그는 다시 한번 강한 목소리로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국제 비즈니스에서 한국어가 얼마나 활용됩니까? 대부분의 글로벌 기업들은 여전히 중국 시장을 중심으로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한국이 반도체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해도 그것이 곧 한국어가 필수적인 언어가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장웨이 교수의 발언이 끝나자 강연장은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학생들은 서로의 의견을 나누며 작은 토론을 벌이기 시작했고 몇몇은 노트에 필기를 하며 생각을 정리하는 듯 보였습니다. 순간 저는 걱정스러워졌습니다. 과연 밀러 교수님은 이 강한 논리를 어떻게 반박할 것인가? 그때 밀러 교수님이 조용히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단번에 분위기를 바꿔놓을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의 발전을 단순히 경제력으로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장웨이 교수가 순간 말을 멈추었습니다. 강연장에 있던 학생들도 다시 밀러 교수에게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밀러 교수는 천천히 그러나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한국의 강점은 단순한 경제력이 아닙니다. 한국은 혁신을 통해 세계를 이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혁신의 중심에는 한국어가 있습니다. 학생들은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밀러 교수는 구체적인 예를 들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예를 들어 AI와 반도체 산업에서 한국은 세계적인 리더입니다. 단순히 경제적 규모가 크기 때문이 아니라 기술력과 혁신의 속도가 남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는 한국이 현재 AI 기술 개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세계 반도체 시장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얼마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를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이 분야에서 일하려면 한국어가 필수적입니다. 단순한 거래가 아니라 깊은 연구와 협업을 위해 한국어를 이해해야 하는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몇몇은 스마트폰을 꺼내 한국 AI 시장을 검색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여러분, 단순히 돈이 많은 나라가 미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미래는 혁신하는 나라가 주도합니다. 그리고 그 혁신의 중심에는 한국이 있습니다. 장웨이 교수는 여전히 고개를 저으며 반박할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이제는 강연장의 분위기가 점점 바뀌고 있었습니다. 장웨이 교수는 한숨을 쉬며 다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K컬처는 결국 유행입니다. 몇 년 뒤에는 다른 나라의 문화가 대세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밀러 교수는 고개를 저으며 반박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세계적인 기업들이 한국어 교육을 확대하고 있을까요? 그는 삼성, LG, 현대 등의 글로벌 기업들이 최근 몇 년 동안 해외 직원들에게 한국어 교육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있으며 심지어 외국 대기업들조차 한국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한국어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는 사실을 설명했습니다. 한국 문화의 영향력은 단순한 트렌드가 아닙니다. 이것은 지속적인 흐름입니다. 그리고 이 흐름을 이해하려면 한국어를 배워야 합니다. 강연장을 메운 학생들 사이에서 또 한 번 웅성거림이 들려왔습니다. 몇몇 학생들은 스마트폰으로 한국어 학습 앱을 검색하고 있었고 어떤 학생들은 친구들과 작은 토론을 벌이며 한국어의 가치에 대해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밀러 교수는 마지막으로 한국어가 단순한 경제적, 문화적 가치만을 가진 것이 아님을 강조했습니다. 한국어는 자유와 창의성을 상징하는 언어입니다. 그는 한국이 자유민주주의를 기반으로 성장한 나라이며 그 과정에서 탄생한 한국의 영화, 음악, 문학이 전 세계 젊은이들의 사고방식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람들이 한국어를 배우는 이유는 단순히 K-팝을 듣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한국 문화가 보여주는 개방성과 창의성, 그리고 혁신적인 사고방식이 그들을 끌어들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밀러 교수의 말이 끝나자 강연장은 깊은 고민에 빠진 학생들의 모습으로 가득 찼습니다. 장웨이 교수는 여전히 완전히 수긍하는 표정은 아니었지만 그 역시 한국어가 단순한 변방의 언어가 아니라는 점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듯 보였습니다. 그 순간 한 학생이 손을 들고 질문했습니다. 그렇다면 교수님, 한국어를 배우는 것이 미래에 얼마나 큰 경쟁력이 될까요? 밀러 교수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여러분이 글로벌 무대에서 활약하고 싶다면 한국어를 아는 것이 엄청난 자산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는 사실은 시간이 지나면 더욱 명확해질 것입니다. 강연이 끝난 후 학생들은 여전히 열띤 토론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한쪽에서는 역시 한국어를 배워야겠다는 의견이 나왔고 다른 한쪽에서는 중국어도 여전히 중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강연을 통해 한국어의 가치가 증명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한국어를 배우는 것이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미래를 준비하는 길이라는 사실을. 강연이 끝난 후에도 학생들은 쉽게 자리를 떠나지 못했습니다. 대부분의 강연이 끝나면 사람들은 곧바로 강의실을 빠져나가기 마련이지만 오늘은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학생들은 조별로 모여 의견을 주고받았고
몇몇은 교수님께 직접 질문을 하기 위해 줄을 서기도 했습니다. 나는 강연장을 나오려다 문득 멈춰서서 주위를 둘러보니 몇몇 학생들이 스마트폰을 꺼내 한국어 학습 앱을 검색하고 있었고 토론을 이어가는 학생들의 얼굴에서도 깊은 고민이 엿보였다. 그 모습을 보며 나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한국어가 정말 미래의 언어가 될까? 처음 미국에 왔을 때 나는 한국어가 글로벌 사회에서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깊이 고민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강연을 듣고 나서 나는 한국어가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지속적인 경쟁력을 가진 언어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밀러 교수님의 강연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부분 중 하나는 바로 한국어가 첨단 기술 산업의 중심 언어가 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발전된 반도체 기업과 AI 연구소들이 한국에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세계 반도체 시장을 주도하고 있으며 현대차와 LG전자는 AI와 로봇 기술에서도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들 기업에서 중요한 연구와 협업을 진행하려면 한국어를 아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단순한 제품 거래가 아니라 심층적인 연구와 기술 개발 과정에서 한국어가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글로벌 AI 및 반도체 전문가들조차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기업들이 한국어 기반 AI 데이터를 활용하는 사례도 점점 늘어나고 있으며 이는 곧 기술 산업에서 한국어가 필수 언어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입니다. 10년 후에는 한국어를 모르면 글로벌 테크 산업에서 살아남기 어려울 수도 있다. 밀러 교수님의 이 말이 계속해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장의 교수님은 한국어가 단순히 K컬처의 인기에 의존하는 언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소프트 파워는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고 확신합니다. BTS, 기생충, 오징어 게임, 심지어 한국 웹툰까지 세계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한국 드라마와 영화는 헐리우드나 유럽의 콘텐츠와는 다른 감성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독보적인 입지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 콘텐츠의 가장 큰 강점은 새로운 스토리텔링 방식과 혁신적인 기획력에 있습니다. 넷플릭스, 디즈니 플러스, 애플 TV 같은 글로벌 플랫폼들이 한국 콘텐츠에 거액을 투자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콘텐츠의 중심에는 한국어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는 한국 드라마와 음악을 배우기 위해 전 세계 젊은이들이 한국어를 배우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의 한 고등학교에서는 한국어가 정식 외국어 과목으로 채택되었고 유럽과 남미, 심지어 아프리카에서도 한국어 학습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한국어가 글로벌 언어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는 명확한 증거입니다. 앞으로는 한국어를 아는 사람이 글로벌 무대에서 더 많은 기회를 얻게 될 것이다. 밀러 교수님의 이 말이 다시 한번 떠올랐습니다. 밀러 교수님은 강연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점을 강조했습니다. 한국어를 배우는 것은 단순히 한 나라의 언어를 배우는 것이 아니다. 한국이 만들어낸 자유로운 사고와 창의적인 문화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한국은 자유민주주의를 기반으로 성장한 나라입니다. 그 과정에서 탄생한 한국의 영화, 음악, 문학은 전 세계 젊은이들의 사고방식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한국의 웹툰과 웹소설이 글로벌 시장에서 사랑받는 이유도 단순히 재미있어서가 아닙니다. 기존의 서구식 사고방식과는 다른 보다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스토리들이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세계적으로 창의성과 혁신이 강조되는 시대에 한국이 보여주는 자유로운 사고와 개방성은 한국어의 가치를 더욱 높이고 있습니다. 장의 교수님은 강연에서 한국어를 중국 문화의 변방 언어라고 했지만 나는 반대로 생각합니다. 한국어는 더 이상 변방의 언어가 아닙니다. 오히려 새로운 세계를 여는 중심 언어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AI와 기술 혁신, K컬처, 자유민주주의와 자유로운 사고, 이 모든 요소가 한국어를 단순한 외국어가 아니라 미래를 위한 필수 언어로 만들고 있습니다. 강연을 듣고 나서 나는 더욱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어를 배우는 것은 곧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다. 만약 여러분이 미래를 대비하고 싶다면 한국어를 배우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나요? 감동적인 이야기를 주변과 공유하며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와 알림 설정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